안녕하십니까. 드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원소들의 성질에 따라 배열해서 규칙성을 찾을 수 있다. 과학사에서 우연한 발견으로 이루어진 탐구 실험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과학의 본성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렌트겐이 나오는데요. 이 렌트겐이 이제 X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음극선 실험하다가 음극선은 그 진공 상태에서 이제 진공 상태에 이렇게 유리관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금속 전극을 이렇게 주고 여기에 이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전이차가 생기면 전자가 이렇게 탁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전극에서 전자가 튀어나가서 이쪽 이동합니다. 이런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음극선이라고 합니다. 음극선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X선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렌트겐이 촬영한 X 사진이 이렇게 반지계네요. 반지 이런 사진을 이제 찍었죠. 이거 우연한 발견이고 여기 파스텔로브가 뭐 이런 말도 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그 가설 연역적 탐구 방법 할 때 플레밍이 그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 발견한 거 있죠. 이것도 이제 우연한 거죠. 그 배양 용기에 이제 푸른 곰팡이 포자가 떨어져서 그게 자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세균들이 잘 못 자게 되는 걸 발견하고 그런 것도 이제 우연한 발견이고 또 멘델레예프 같은 경우에는 1869년에 당시까지 발견된 63종의 원소를 카드로 만들었어요. 카드로 만들어 가지고 그 원자량 순서로 이렇게 배열해서 주기성을 발견하고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들게 된 거죠.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우연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탐구 문제는 주기율표가 만들어지기까지 과학자들은 어떤 노력을 했나를 보는 건데 교과서의 활동 자료에 이 원소 카드가 139쪽에 있습니다. 이거를 잘라 가지고 원소 카드 17장을 잘라 가지고 여기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실온일 때 상태, 원자량, 원소기호 색깔이 어떻고 화합물의 반응. 이거는 나트륨인데 나트륨 원자 2개랑 산소 원자 1개가 이제 반응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또 물과 격렬히 반응하고 수소기지 발생한다. 화학 반응이. 요런 성질들을 가지고 멘델레예프가 했던 그런 방식대로 요 규칙대로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하고 17개를 카드 17개를 원자량 순서대로 배열하고 성질이 비슷한 원소는 같은 세로째 오도록 배열해서 표를 한번 만들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학습지에 이렇게 멘델레예프 따라하기라고 해서 표를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 표가 17개니까 17개 들어가도 남죠. 남는데 이 규칙대로 한번 배열해서 모두분들하고 같이 배열해서 각자 학습지에다가 이게 적어보도록 원소 기호를 적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거는 모든 분들하고 같이 해결하시고요. 과학자들의 이제 활동, 주기율표가 만들어질 때까지 주기율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과학자 활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멘델레예프가 최초로 만들긴 하지만 그 전에 그러한 과정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노력한 과정이 있는데 먼저 1789년에 라부아지에라는 이제 화학자가 원소를 성질에 따라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이 사람이 또 원소를 정의를 해요. 뭐를 원소라고 하냐?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 화학적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원소라고 정의를 해버려요. 예, 그 다음에 그때까지 33종의 원소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기체, 비금속, 금속, 산화물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했죠. 그 다음 데베라이너라는 화학자가 이 새쌍원소설을 이제 주장합니다. 새쌍원소설. 이 새쌍원소설은 원소를 3개씩 묶었을 때, 3개씩 묶었을 때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리튬, 나트륨, 칼륨, 뭐 이런 것도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아이오딘, 브로민, 염소, 요것도 이제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고 이런 식을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새쌍원소설이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다음에 뉴렌즈는 옥타브설을 주장했는데 이 옥타브라는 말이 이제 옥타가에서 나온 건데 여기 8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 접두어인데 우리가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옥타브 8음계잖아요. 그래서 8이라는 의미가 있고 옥토푸스 문어 8 그죠?
다리 8개. 그래서 옥타브 왜 이렇게 했냐? 이때 당시에는 유렌즈가 있던 당시에 비활성 기체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 빼고 가로줄로 쭉 이렇게 연결해 보면 8개가 지나고 8개 원소가 지나고 난 다음에 9번째 원소가 처음 원소의 첫 번째 원소랑 성질이 비슷하다는 거를 이제 발견한 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옥타브설을 이제 주장했고, 그다음에 멘델레예프가 이제 그때 당시 멘델레예프가 있을 당시에 63가지 원소가 있었는데 이 원소들을 카드에다가 이렇게 적어요. 우리가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활동 1에서 본 것처럼 카드에다 적고 그 원소의 원자량, 그다음에 성질 이런 것들 막 적어놓고 그 카드를 이제 책상 위에 놓고 이제 배열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원자량 기준으로 이렇게 쭉 배열을 해봤더니 가로세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봤더니 세로줄은 이제 성질이 비슷하게 되고 가로줄은 이제 원자량이 커지는 이렇게 배열된 거죠. 그래서 최초의 주기율표를 멘델레이프가 만들게 됩니다. 근데 모즐리는 1913년에 이 사람도 이제 그 응급성 실험을 하다가 이 양성자수 이게 양성자수가 곧 뭐와 같으냐면 지금의 주기율표에서는 원자 번호와 같죠. 이 양성자수 원자 번호 순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멘델레예프가 했던 것보다 훨씬 이게 더 또 받아들여지게 됐죠. 과학자들 집단에서. 그래서 지금의 현재 쓰고 있는 주기율표는 이 모즐리의 주기율표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라부아지에서부터 이 연구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쌓이면서 현재의 이제 모즐리가 주기율표를 만들게 된 거죠. 여기에 이제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와 현대 주기율표의 차이점을 모드먼드라고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시고요. 여기 있는 탐구 정리에 있는 문제들도 모드먼드라고 같이 해결해 보면 좋겠습니다. 탐구 교과서에 나오는 이외에 선생님이 여기 6번, 7번 문제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생각, 그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주는 건데 여기 과학의 본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왜 이게 말을 썼냐면 이 목표에 과학의 본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저건데 여러분들이 과학의 본성이랑 좀 어렵게 생각해서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과학의 본성은 5가지로 선생님이 추렸는데요. 잠정적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지식이 믿을 만한 지식이고 언제든 대체할 수 있다. 우리가 그 주기율표 과정에서 봤다시피 그 세상원소설이나 옥타브설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믿을 만한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그게 이제 폐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잠정적 지식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과학 지식도 나중에 지나면은 폐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란 지식으로 대체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본성, 성질이 있고 그다음에 창의적 요소가 있다. 창의적 요소는 이런 기존의 지식과 논리 이런 거로 검증을 하게 되지만 연구 과정에서는 창의성이 발현되죠. 멘델레예프가 카드에다 쓴다는 것 자체가 뭐 보통 생각하기 어려운 창의적인 거죠. 예, 예를 들면 그다음에 과학적 방법은 유일한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만 과학적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갈릴리의 사후 실험처럼 추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가설 연역적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있다는 것이고 그런 본성이고 과학은 주관적 요소가 있고 관찰은 이론 의존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오리로 보이냐 토끼로 보이냐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그림을 선생님이 하나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그렸다. 그럼 이게 새 머리로 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토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관찰이 이제 이론 의존적이고 또 이런 주관적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런 의존적인 측면도 있다. 그다음에 과학은 역사, 문화, 사회의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 당대의 정치, 경제, 문화, 철학, 종교 이런 게 다 영향을 받아요.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 재판에 회부가 돼서 천동설을 주장하지 않으면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영향도 받게 됐죠. 그 다음에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생명공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시험관 아기 시술, 불임 부부들 시험관 아기 시술 말하는데 이 시험관 아기 시술이 1978년에 이렇게 처음 시작됐잖아요. 루이스 브라운이 이제 시험관 아기 태어난 최초의 이제 사람인데 지금도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시험관 아기 기술이 우리 사회에 이런 문화
이런데 또는 유전자 조작 이런 것들, 뭐 배아, 줄기세포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고 되겠죠. 또 영향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의 본성이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주기율표가 완성 과정에서 발견된 과학적 본성이 뭔지 자기 생각 한번 써보도록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멘델레예프 주기율표 만들기 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